이낙현 민주당 대표가 재판으로 선거권이 없어질지,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주요 카드를 가지고 점을 쳐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쾌를 뽑았고요. 수풍전개가 나왔습니다. 수풍전개. 동요를 뽑아보겠습니다. (60이) 나왔습니다. 수택절개가 60번째 개죠. 자, 이걸 동요로 사용하겠습니다. 수풍전개. 수풍전개에 60이니까 자, 효가 6개죠. 그래서 6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수풍전개 6효동이 됩니다. 수풍전개 6효동. 수풍전개 6효동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육, 정수물막 유부원길. 우물은 물을 길어서 취하고 장막을 치지 않는다.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크게 기라리다. 굉장히 좋은 효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효가 동하게 되면 물극필반, 사물의 이치가 변하는 그 극점이라고 해서 좀 그 흉한 효사가 나오는데, 이번 그 수풍전개 상육효사 상효는 굉장히 길한 개가 나왔습니다. 제 주요 원리 강의에 나오는 그 상육효사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우물은 모든 행인이 사용하는데 그 뜻이 있다. 우물은 옛날에는 그 가정마다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물물은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러므로 물을 길어 취한 후 장막을 치지 않는다. 누구라도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장막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것이다, 우리 동네 것이다고 해서 열쇠로 잠가버리고 허가받은 사람만 먹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그 물을 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자, 즉 원은 무조건 크게 길한 것이 아니라 선지장의 뜻을 품고 있으니 인덕이 마땅해야 길한 것이다. 자, 여기서 선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다는 그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길이 아니라 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마땅해야 길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취한 후 타인의 접근을 막고자 뚜껑을 덮어버리는 인색한 소인에게는 뜻이 길하지 않다. 이 뜻이 상육효사가 길한 것이 아니죠. 그죠? 왜? 누구나 다 먹으니까 소인의 입장에서는 아깝잖아. 그래서 장막을 치고 열쇠로 잠가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먹는다는 것은 소인에게는 길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입장에서는 소인과 대인의 차이죠. 상육, 그 상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효이면서 육효라는 뜻입니다. 수풍전개의 그 마지막 효는 음효입니다. 음의 자리에 음으로 와서 자리가 바르며 육의 자리는 짝수니까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음의 자리에 와서 자리가 바르고 하악의 구삼도 서로 응한다. 그죠? 하악에 있는 구삼은 구라고 하는 것은 양효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샘물이 원활하게 위로 분출함을 의미한다. 상육이 동하면 풍계가 되죠. 그래서 흐를 유자의 뜻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 거거든. 우물정, 정은 상하 작용력이 플러스 8이니 감수가, 즉 물이죠. 우물 밖으로 흘러나가 많은 이가 취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우물의 본래적인 의미잖아. 우물물과 솥은 새 음식은 위로 꺼내 먹는 것을 공으로 여기므로 수풍전개에서는 상효가 가장
가장 길한 효가 된다. 화풍정계 상구효사도 대길무불리. 크게 길하니, 무조건 길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마땅하면 크게 길함이 위에 있으니 크게 이룬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길재상, 위에 있으니 마땅하면 길하다, 마땅하지 않으면 길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해서 장막을 치면 길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파워 마실 수 있게끔 장막을 치지 않고 여러 개방을 해놓은 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길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성야, 그죠? 크게 이룬다. 대성야. 그러나 상륙은 상극에 처해 있으므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 뜻이 과도해진다면 우물에 장막을 치고 직접 소유하려는 과욕을 부릴 수도 있다. 우물은 마을의 생존을 위한 공동 소유이지만 과욕으로 인하여 가림막을 치고 본인들의 소유로만 여기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나누어 베풀지 않는다면 항명유예가 될 뿐이다. 그죠? 항명유예. 중천건계 상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상륙은 위에, 즉 음의 자리에 음으로 와서 자리가 바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질이 있으니 효변하면 풍이 된다 그랬잖아. 흐를 유자.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다. 인덕이 마땅하면 크게 길하리라. 자, 중천건계 상구효사 꼭 그 항룡위에는 항룡이니 후회가 있으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게는 그 맨 위에 있는 상효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그 모든 기운이 극에 처해서 변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이 수풍정계 상륙효사는 굉장히 길한 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는 이번 그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무난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이 파면을 당하고, 그죠? 대통령께서 물러나면 현재로서는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난히 대통령 선거에 나아갈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21년도인가요? 이재명과 그 윤석열을 놓고 그 점을 쳤었습니다. 예측을 해봤었는데 당시에 이재명은 지뢰복개 오효동이 나왔어요. 지뢰복개 오효동. 오효동은 상당히 좋은 개거든. 군왕의 개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지뢰복개라고요. 지뢰복개는 음이 5개가 있고 맨 밑에 양효가 있는 거거든. 이 양효가 깨어나서 위로 치고 올라와서 오효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지난하다. 즉 지뢰복개는 그 시기로 보면 동지가 돼. 동지는 겨울 중에 가장 추울 때거든. 가장 추울 때 맨 밑바닥에는 양기가 음을 트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양기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서 봄이 되어야 비로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그 윤석열은 지풍승계 상효동이 나왔어요. 지풍승계 상효동. 자, 지풍승은 말 그대로 오를 승자거든. 그래서 뭐 어퍼커트 이거 한번 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기운이 굉장히 승계 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했거든. 근데 상효동이 나왔어요. 상효동은 물극필반의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꺾이는 자리라고. 그 오효를 지나서 그 지풍승 꼭대기로 올라갔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무난히 대통령이 되는 거로 나왔는데
그 꼭대기 호사가 상당히 그 의미가 좀 묘했죠. 명승, 어두울 명자에 오를 승자예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 자리 5자리에서 5효에서 멈춰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올라가서 그저 명승 끝까지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상륙이 효변하면 뭐가 됩니까?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죠. 욕심이 지나쳐서 어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다가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은 그 5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5효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 춥고 어둡고 컴컴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 5효의 군왕의 자리인 5효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때가 온 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감사합니다.